네, 오늘 특허와 상표제도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자 특허상담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리사 특허상담센터 유초름 변리사입니다. 네, 미용 떡집 대표 하민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을 시작할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업장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이고 궁금했던 부분은 음식을 가지고 특허를 낼 때 이런 영업 비밀이라든지 저희만의 그런 노하우, 그런 비법들을 다 공개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특허 제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관련 내용이 모두 다 공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음식 특허는 일단 특허 등록이 돼도 이게 내가 특허낸 레시피로 만들어졌는지 내가 내 특허의 성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외형적으로 알 수 없고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는 특허를 하지 않았잖아요. 영업비밀로 계속 간직하고 있잖아요. 영업비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로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공개의 필요성, 예를 들어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들한테 모든 레시피를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개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특허 출원해도 상관없는 거죠. 또는 내가 하는 업장에 직원들이 많아서 그 직원들에 의해서 레시피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영업비밀이 지켜지기 어려우니까 특허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또는 뭐 특허를 이제 사업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의 음식은 특허받은 음식입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것을 홍보할 목적으로도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또 반면에 내가 갖는 레시피, 뭐 3대째 내려오는 뭐 순두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으며 이게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공개해서 특허가 등록이 되더라도 침해를 찾아내고 또 침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매장과 사업화를 하면서 적합한 방법으로 특허를 낼지 말지도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특허를 내시는 게 맞죠. 특허 요건에서 신규성이랑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요. 동네 기술 대비 새로워야 되고 또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진보성을 가져야만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신규성이랑 진보성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만드는 레시피가 6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5가지 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만족해서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면 추진적인 단계를 하나 공개하지 않고도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6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권리 범위가 넓고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떡을 개발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알떡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알떡이요? 네, 미홍 알떡, 미홍 알송편 이렇게 저희가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혹시 어떤 범위 내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표의 식별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상표는 식별력을 가져야만 등록이 되는데 내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구분하는 능력, 자타상품 식별력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김밥천국 같은 거. 김밥천국은 전국적으로 아주 매장이 많지만 그거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상표, 누구한테나 독점이 허용돼서는 안 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의 경쟁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는데요. 상표법 33조에서는 그러한 식별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명칭, 예를 들어 사과라는 제품을 파는데 사과라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고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관용 표장,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알떡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의 성격, 품질, 용도, 수량, 색상, 원재료 이런 것들을 직감시키는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해요. 알떡 같은 경우에는 알떡이라는 표장이 알로 만든 떡 이런 것으로 직감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 표장이거든요. 이거는 알떡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다 쓰고 싶은 거예요. 특정인한테 독점을 시켜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알떡이라는 표현 말고 다른 적절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알떡 자체만으로는 등록이 안 되지만 앞에 식별력 있는 문자를 붙이면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홍 알떡 또는 뭐 식별력을 갖는 도용을 문자에 추가해서 출원을 하면은 등록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유의하실 점은 그렇게 되더라도 타인의 알떡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어요. 등록을 불허한 취지와 같은 거죠.
그런 약간 맥락에서 몇 년 전에 저희가 몸살차라는 차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상표 등록을 하고 싶어서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반려돼서 안 됐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느낌의 몸살이라는 거는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안 된 건가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 플러스 상품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살차는 뭔가 몸살이 걸렸을 때 마시면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차,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많이 쓰이는 단어라도 등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은 사과, 초등학생들도 아는 영어 명칭이잖아요. 그 애플을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사과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면은 등록이 안 되죠. 하지만 컴퓨터,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는 애플이라는 용어와 딱히 상관이 없잖아요. 연관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상담해주신 내용들이 많은 팁을 줘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렇게 공익변리사 센터에서 이런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은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전화 상담 가능하고 온라인 상담 가능하고 서류 작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출원된 특허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아요. 내 특허 출원서를 수정을 하거나 그러한 업무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변리사님이랑 이렇게 상담하면서 평소에 궁금하고 고민이었던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먼 길 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네. 됐다고 하니까 저도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